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줄 문현주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조정이 좀 들어간 종목도 있을 거고 올라온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물려있긴 한데 이거 해결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고 추가 매수해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은 한 분 한 분 중간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시장은 0.3% 정도 이렇게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0.33, 코스닥은 1.1%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반등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캔들 하나만 본다고 해서 또 하루만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하죠. 어쨌든 오늘 약간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이 공존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장이 주말 동안에 빠져버리다 보니까 아침 시가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출발했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서 좀 올라왔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수급이죠.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의 이렇게 수급을 봤을 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보통 사야 바닥이 만들어지고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코스피랑 코스닥 우리 개인들이 좀 많이 다 드리는 모습이었고 지수는 내려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뭐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때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으니까 좋을 것 같다. 금리 인하 좋으니까 기대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야 해봤자 이제 경기 무너진 거 아니야? 라는 인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 이제 그런 쪽을 보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제 미국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든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하면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지금 내수 경기도 그렇고 경기가 그렇게까지 썩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증시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냥 쌍바닥 그리고 만들어 내려가면서 여기서 머무는 그림 정도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머무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2400포인트 언저리쯤에서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지수가 조정이 들어갈 땐 장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수 빠지면은 종목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전문가가 지수 빠지면 종목 빠진다는 말을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런 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과 그렇게 나도 말하겠다라는 사람하고 다른 거는 내려오기 전에 제가 현금화라고 수십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미리 팔아놔야 또 지수 빠질 때 종목 빠질 거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드리고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주식인 거죠. 그래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 편하게 돈 벌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금화를 미리 해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종목이 어차피 빠질 거니까 그렇게 빠지고 내려갔을 때 이제 내 매수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사실 이렇게 내려가면 어찌됐든 다시 올라가요. 특히나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게 내 종목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게 된다면은 진짜 많이 빠진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진짜 지수 빠지면서 7월부터 지금까지 진짜 살벌하게 빠졌구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한편으로 한때 예전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이 빠지고 있는 1년 동안 거의 빠졌던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수 빠지면서 많이 빠졌나 하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수가 빠지면서 빠진 것 같긴 한데 다른 그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지수가 빠지면서 많이 빠졌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럼 또 우리가 또 요즘에 알고 있는 한때 좋았던 뭐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은 어떤가를 봤을 때 지수 빠지면서 많이 빠진 것 같으면서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업종이라는 삼성, SDS 제가 한때 좋다고 했었던 그런 기업이죠. 지수 빠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 하면 오히려 이것도 올라가고 썩 많이 빠진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빠지긴 하지만 그 빠지는 날이 매일같이 우후죽순 빠지는 건 사실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사지 마라. 이런 건 끝물이다.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 그런 노을빛인데 왜 지금 나가서 놀려고 하느냐. 이런 데는 가지 마라라고 하는 게 어차피 지수 빠질 때 와장창 무너질 종목들이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DI와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쭉 빠질 수밖에 없고요. 이미 빠졌던 기업들은 뭐 물론 지수가 빠질 때 투자 심리가 죽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미 많이 빠졌던 기업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반도체 기업들처럼 살벌하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려와서 조금 더 빠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만한 하락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고점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팔아내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세력들이나 기관 또는 큰 손들이 사고 있을 때 이 어느 정도의 교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또 주도주가 나온다거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은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7월 달에 정리하면 참 좋았지만 7월에 들고 있는 걸 정리하기에는 손실이 이미 30%, 40%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은 한 50% 정도까지 이렇게 손실이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세게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작년에 에코프로 빠질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에코프로가 빠져내려갈 때 수많은 전문가들과 수많은 TV 프로그램에서 2차전지 이렇게 안 죽는다, 반등 나간다라고 할 때 제가 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전부 다 반등 세게 나갈 거라 했지만 저는 반등 세게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게 반도체가 아닌 2차전지죠. 작년에 그랬듯이 이번 올해 반도체 관련주들도 붐이었기 때문에 한때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빠지고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그 반도체를 이끌었던 대장주죠.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빠졌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대장으로 해서 따라갔던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부 다 빠져서 올라오기 힘들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종목들이 대체할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약 바이오가 될지도 모르겠고 바닥에 있는 자동차 관련주 또는 화장품 관련주, 보안 관련주, 로봇 관련주 등등등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테마지만 제대로 힘을 내지 못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 조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다면 일단 9월 17일, 18일이 FOMC죠. 추석이 지나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그때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0.25% 정도 할 것 같다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시장 반응이 어떤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인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명절 이후가 이제는 조금 편안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명절 전까지는 아마 또 돈을 써야 될 때도 많고 현금화도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명절 동안 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도 안 하고 현금 들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조금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 지날 때까지는 크게 시장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가 아닌가, 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조정이 들어왔을 때 올라갈 테마인가, 그렇다면 내가 추가 매수를 좀 미리 해놓고 기다려 볼 만한 것인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가지고 현금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표적으로 삼아서 추가 매수할지를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화 상담과 또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상담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일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2-377에 0269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생방송 채팅창에도 여러분들 유튜브 종목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저희가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덕산 네오룩스요. 덕산 네오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 정도 됩니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만 원 정도 돼요. 뭐라고요? 4만 원 정도 됩니다. 4만 원이요? 네. 네.
일단 4만 원 정도 비중에 4만 원의 10% 비중의 덕산 네오룩스면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일단 4만 원짜리라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정쩡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뭐 어정쩡하긴 해도 일단 10%라는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춘다면 크게 뭐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고요. 추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한다면은 사실 이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그렇게 나쁜 테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이런 쪽으로 막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은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이 다음 테마, 반도체 다음 테마가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나면 이런 OLED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았을 때 이번에도 반도체 다음이 디스플레이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을 조금 더 샀으면 하는데 지금 더 사기에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어차피 얘도 좀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지금 더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시장이 다 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는 거죠. 날이 아직까지 막 흐리고 비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굳이 빨래를 지금 해가지고 빨래를 밖에 널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지금 빨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빨래하고 싶은 마음을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다른 데로 에너지를 쓰는 게 낫지 이거를 굳이 막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 기업이나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바닥을 잡은 건 아니니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짜리쯤에서 좀 더 자리를 잡는 거 더 확인을 하고 시장도 더 빠지는 걸 확인하고 그때쯤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이면 어차피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이면 내가 만약에 매도할 계획이면은 내려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매수를 할 계획이면 어차피 매수할 거니까 내려오는 게 좋아요. 그 말은 3만 원 이하로 혹여나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그냥 기회입니다.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시간이야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가를 더 많이 낮춘다는 말은 결국 올라갔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되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5,000원까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하늘이 도와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살려고 한다면 25,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기까지 뭐 지수가 그 전에 뭐 바닥을 잡는다면 아마 3만 원 바닥 잡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쌍바닥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쯤에는 전고점인 45,000원을 최고 목표가로 잡고 그 전에 뭐 한 4만 원이라든가 45,000원쯤 왔을 때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가져가시면서 추가 매수 고민을 좀 더 한참 뜸 들여서 했다가 나중에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TV 소리가 좀 많이 들리는데 TV 소리를 조금 꺼주시거나 소리를 완전히 줄여주셔야 됩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샘CNS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샘CNS. 샘 CNS고요. CNS.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8,250원입니다. 8,250원의 비중이요? 10%요? 20%. 20%요? 예. 일단 샘 CNS라고 하는 이 기업은 탈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쉬울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이 매수가를 떠나서 내가 돈 버는 걸 떠나서 수익 나고 손실 나는 걸 떠나서 이 기업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아요. 좋은 기업 샀어요. 그냥 좋은 기업을 사긴 샀는데 내가 이제 돈 벌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샘 CNS를 8,200원 사놓고 돈 벌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주식은요. 우리가 주식은 내가 좋은 기업을 사가지고 보유해가지고 집에 전시해놓고 액자로 걸어놓고 이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유해가지고 뭔가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가지고 자랑을 한다거나 뭐 전시를 한다거나 입고 다닌다거나 먹는다거나 타고 다닌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돈을 버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나 하면은 무조건 되팔아야 되는 거죠. 다시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그 외에도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수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배당 제도가 그렇게까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배당은 좀 빼도록 합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는 주식을 사가지고 되팔아야 되는데 되판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싸게 사야 되거든요.
샘CNS라는 기업은 좋죠. 근데 8,000원이어도 좋고 5,000원이어도 좋고 3,000원이어도 좋고 10,000원이어도 10만 원이어도 좋다고 할 거예요. 이 회사로만 따진다면. 근데 이제 내가 사가지고 되팔 수 있는 가격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회사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8,000원까지는 딱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와 있는 거 그 비싼 자리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되판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시청자님도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왜 수익이 안 나는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수익이 왜 안 나는지, 왜 탈출이 어려운지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요. 좋은 기업을 안 샀다, 내가 나쁜 기업을 샀다가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비싸게 샀으니까 뭐 어떡해요. 돈을 잃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비싸게 사버렸으니 이미 시작 단계부터 좀 어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출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한때 달아 올라와 있던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뭐 어떤 붐이라던가 호황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샘CNS처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하면은 최소 2년은 걸려요. 사이클상 한 2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탈출한다라고 한다면 2026년 내지 2027, 8년을 노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떨어지는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 생기면서 상승할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탈출한다거나 뭐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1년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1, 2년 정도는 이제 상승세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1년 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도 되는데 시청자님은 아직까지 지금 한 저기 8,000원대 사가지고 아직까지 한 4개월, 5개월밖에 고통을 안 받았거든요. 아직까지 한 6개월에서 한 10개월, 최소 6에서 10개월 그리고 한 길면 한 1년 한 반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싸게 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기업입니다. 나쁜 기업 아니고 전망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뭐 프로브 커버 하더고 뭐 자동 반도체 쪽에 뭐 부품 만들고 세라믹 카드 만들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만은 시청자님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업 샀다가 팔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업 단순히 샀다가 다시 팔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비싸게 샀다 하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수가를 좀 낮춰야 되긴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빠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4, 5개월, 6개월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을 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손을 대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바닥이 나올 때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게 아마 4,000원 내지 4,500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나쁜 기업 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 샀습니다. 딱 한 가지 부끄러워야 되는 건 내가 이 기업이 8,200원에 한 저 비싼 가격에 샀구나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이 이렇게 4시간, 2, 3년을 투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렇게 기억하시고 밑으로 4,000원대에 가깝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참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FA 반도체 6,020원에 5%입니다. SFA 반도체 6,020원에 5%.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반도체 사신 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작년 제가 반도체 관련주 막 올라올 때, 올 초에 반도체 관련주 막 올라올 때 제가 반도체 관련주 잡지 마세요. 다 계좌 이거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이거 지는 해입니다. 이거 잡으셔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 손실날 겁니다. 엄청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은 저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올라갈 때 반도체 좋다 했던 전문가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을 지금 반도체 물린 분들한테 저처럼 대놓고 떳떳하게 어차피 물릴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손실 나는 거 당연히 받아들이세요라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만 저는 있습니다. 왜요? 충분히 경고했습니다. 많이 경고했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도 먹어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그냥 응당 당연한 대가다 그냥.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든지 고가에 올라간 종목을 사면 물리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걸 비싸게 샀으니 돈을 벌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결과고 그러니까 방금 사셨던 샘CNS랑 SFA 반도체가 뭐 테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시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방금 상담한 것처럼
빠지면은 1년 내지 2년 정도는 일단 하락하는 데만 그 정도 걸립니다. 다 내려가고 난 다음 바닥 잡는데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한 1년 정도 걸리고요.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가는데 한 1년에서 2, 3년 걸립니다. 그 모든 사이클들을 다 기다리셔야 돼요. 첫 번째 사이클 1단계부터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1단계는 피해라 하거든요. 하락을 좀 피해라. 밑에 자리 잡고 올라갈 때 사놓는 게 좋지 왜 하락까지 다 우리가 두들겨 맞으면서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어쩔 수 없이 저점에 들어가서 내려가는 거야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첫 상담이 덕산 네오룩스였는데 이분은 제가 상담할 때 뭐라 안 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샀는데 더 내려간 걸 뿐인 거예요. 이거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사가지고 더 내려간 거 뿐이기 때문에 얘는 기다리면 이제 1단계는 끝났습니다. 하락 끝났죠. 2단계 자리 잡았죠. 3단계도 올라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도 올라가도 어쨌든 올라가요 얘는. 근데 시청자님이 산 SFA 반도체는 그게 아니에요. 올라간 상태에 산 게 아니라 내려간 상태에 산 게 아니라 올라와 있는 그리고 반도체 붐 때문에 또 분위기 때문에 호황 때문에 올라와 버린 정말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종목을 가장 비싸게 사버린 거죠. 우리 로켓으로 친다면 연료가 막 불타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걸 알고 이거 잡아야 되겠다고 잡으시는 거거든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주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6,000원대 사놨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겐 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쯤,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한 여름쯤 올 때 얘가 떨어지는 게 이제 다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한 3,000원 내지 그 이하, 한 2,300원이 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얘는 실적이 조금 그렇게까지 막 출중하진 않아가지고 아까도 뭐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실적 자체는 조금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좋지는 않아요. 막 다들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로 좋은 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완성품을 팔아내는 기업 말고 반도체 업종들, 뭐 테스트 장비 업종들, 제조 업종들 이런 쪽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발주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성의 평택 공장도 공장이 지어지다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그쪽 산업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품들을 파는 기업들은 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배불렀을 뿐이지 나머지 기업들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따라갔으니 거품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2, 3,000원대 여기서 자리 잡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역시 섣불리 추가 매수를 고민해가지고 지금 먼저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거면은 적어도 내년에 하시는 게 나아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내년 한 여름쯤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겨울 지나고 그때쯤 이제 바라보신다면은 바닥을 슬 잡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SFA 반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잘 투자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만 하면 손실은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만 잘한다면요. 근데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다시 지금 추가 매수할 자금으로 딴 것도 고점에 잡거나 이러면 이제 구세불능입니다. 그러니 이번 시기를 통해서 조금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올라갔을 때 사는 투자법이 어떻게 돈을 버는 법입니까?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하셨든지 간에 저는 이 투자 방식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걸 지금 자리 잡는 동안에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아모네퍼시픽을 네,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예, 그 멘토님 그 옛날에 말씀대로 그 밑에서 잡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하락이 많이 큰데 이제 좀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려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점을 못 잡겠어요. 네, 원래 그래서 제가 떨어지면 사는 것도 연습하지 마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산다라는 개념이 쉬울 것 같죠. 그게 해보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올라갔을 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매매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려와 있을 때 사가지고 올라가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고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되나 돈 버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TV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이쪽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산 자리 여기 한 36,000원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159,000원 이 자리에 팔아낸 사람은 돈을 못 벌었습니까? 벌었겠네요. 네. 그러면 16만 원에 사가지고 18만 원에 팔아낸 사람은 돈을 못 벌었을까요?
멀었죠. 벌었겠죠.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 샀잖아요. 그죠? 네. 올라가고 있을 때도 잘만 사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만 사면 돈 벌고 잘만 못 사면 돈을 못 벌어요. 그냥 주식은 뭐냐면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나 그건 아닙니다. 올라갔을 때 산 게 무조건 불리한가 그건 아닙니다. 잘 하기만 하면 어떤 매매를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서도 잘 해요. 근데 잘 못하면 사실 이런 매매도 힘들고 저런 매매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실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을 이제 와서 사겠다라고 하는 건 또 저하고는 관점이 안 맞습니다. 제 오프라인 강연 오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발품은 좀 파셔야죠. 저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서 이렇게 방송 하나 띡띡 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알려드릴 것 같았습니까?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그러면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아모레퍼시픽 이번 한 달 내도록 올라갈 기업이니까 사라. 괜찮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괜찮다라고 이번 한 달 내도록 주제가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이번 한 달과 8월 한 달 내도록 주제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올라가는 기업이다. 여기가 올라갈 기업이라고 하면서 8월 17일에 증권사 리포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드리면서 이거 지금 올라갈 기업이다. 이런 게 올라갈 기업이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보세요.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제 강연에 오신 분들은 샀겠네요. 뭐 안 사신 분도 있겠죠. 에이 설마 올라가겠어 하면서 안 사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왔으면 배우긴 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올라오고 난 다음에 타점을 물어보신다면은 하하 글쎄요 이제는 여기 밑에 있을 때 샀어야죠라고 하면은 예이씨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은 나도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뭘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죠? 제 말을 고스란히 믿기 어려우실 텐데.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강의하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줬는데 그걸 지금 상당 5분 만에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을 배우시려면 정말 내가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정확하게 타점 잡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강연 정도는 오실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알려드리기가 시간 부족해요. 저한테 시간이 부족해요. 알려드리려고 해도 아까 말했잖아요.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1시간 반 동안 강의해서 알려줬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1시간 반을 시청자님을 위해서 1대1로 강의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강연에 오려고 홍보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와봤자 무료 강연인데 저한테 돈이 벌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무료 강연이에요. 돈 벌리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뭐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거는 뭐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면 저는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강의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이득인 겁니까 이게? 그 강의 자체는. 저희한테 그러니까요. 그 오라고 이야기하면 또 강의 오라고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우지 마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알려줘도 기회를 줘도 왜 이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타점이 지났습니다 이미. 제 관점에서 이미 지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제 관점은 끝났습니다.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시청자님께서 타점을 잡고 싶다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냐면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것에 능한 사람을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 올라갈 때 매매한 사람들은 이거 더 올라갈 자리입니다. 이거 안 올라갈 자리입니다. 이런 걸 잘 알겠죠. 저보다는. 저는 밑에 사는 걸 좋아하니까 위에 걸 많이 연구 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낸다는 개념 자체가 좀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은 요 아래 있을 때 좋다고 해서 올라갈 때 팔아라 했던 기업이죠. 그러니 저는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여기서 막 더 갈까 안 갈까를 생각하면서 베팅하고 들어가는 이 자리 자체는 저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제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샀어야 됐고 지금 한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가 될 텐데 제가 살아 있던 자리 샀다면 그러면 15% 정도 수익 나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저는 이제 매도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매수 타점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이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 올라갈 때 추천하는 전문가, 올라갈 때 수익을 잘 내는 전문가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셔야죠. 저하고는 아직 안 맞는 매매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다른 방면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게 싫다 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안 맞는 거고 난 그래도 강연 안 갈래 하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잘 선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 부족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강연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강연회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에 막 이야기하고 이번 주 할 줄 알았죠? 안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저도 쉽니다. 대신에 다른 멘토님들은 여러분들께 또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강연 준비하셨으니까 안산과 대구에서 토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또 명절 준비 많이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강연에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뭐라도 알려드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배우러 오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좋은 강연으로 이번 주까지 했던 강연 말고 다음 주는 또 다른 강연을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강연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다음 주에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보면서 바로 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를 지금 54,000원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빠져요.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현대위아와 같은 이런 자리가 이제 위쪽 자리는 아니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딱 크게 보는 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차트를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보면은 비싼 자리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쌀 땐 저 2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자리에서 샀단 말이죠. 요 아래쪽에 사셔놓고 이거 빠져요. 대응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심이 한 2m, 3m, 4m가 되는 그런 어떤 수영장에서 놀다가 빠져서 죽겠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수심이 한 50cm밖에 안 되는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빠져요, 무서워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하는 거랑 어떤 게 좀 정상적이고 어떤 게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도 알겠죠. 4m, 5m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빠지면 진짜 깊게 빠져가지고 수영 못하면 진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수심이 막 50cm 이 정도면 그냥 일어서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굳이 거기에 머리를 박고 난 다음에 머리 숙여가지고 죽겠어요 이러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도 이제 저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만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물린다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한다라는 행위를 좀 다른 행위로 조금 표현한다면 제가 어떤 행위랑 좀 비슷하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물속에서 보물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물속에서 사금 채취라든지 또는 금덩이를 찾는다거나 아래쪽에 우리 그 해녀분들이 하는 해루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밑에 내려가서 뭐 진짜 멍게, 뭐 전복 이런 걸 따오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안 젖고는 그런 행위는 하기가 힘들겠죠. 주식을요, 우리가 빠진다고 해서 무섭고 빠진다고 해서 괴롭고 이것만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 중점이 돼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기다려서 수익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누구나 물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물려요. 저도 물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물리는 거고 누구나 다 물리는 거예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주신 스승도 물립니다. 다 물려요. 여러분들 유명하다고 알고 계시는 워렌 버핏도 물립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도 물립니다. 모든 투자의 대가분들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자마자 수익을 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워렌 버핏도 투자한 것 중에 7% 정도만 사자마자 수익이 났지 나머지는 다 빠졌다잖아요. 93% 정도 가요. 그러니까 빠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빠지고 있는 건가, 이 아래쪽에서 빠지고 있는 건가의 차이만 생각하면 되는데 밑에서 물린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아랫자리에서 윗자리로 올라가요. 제가 차트를 우리가 너무 보기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기로 간다고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역사가 그래 왔고 늘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사신 분이 무슨 걱정을 해요? 잘 샀네. 잘 샀으니까 들고 가면 되네. 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혼자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거예요. 팔아야 되나? 손들여야 되나? 어떡하지? 더 사야 되나? 지금 올라오는데 이거 오늘 팔 걸 그랬나?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겠죠.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될 거를 내가 중간에 본전 왔을 때 팔아버린다거나 또는 20% 수익 날 걸 3%대 팔아버린다거나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주식은 마인드 싸움입니다. 현대위아 잘 샀습니다. 종목 괜찮고요. 매수가 괜찮습니다. 빠진다고 걱정할 만한 기업도 아니고요. 주가 괜찮고요.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자리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밑으로 더 떨어진다면 3만 원짜리가 지난번에 완벽한 거의 저점이죠. 역사적인 저점이죠. 3만 원까지 떨어지면 아예 더 사버리면 되는데 이거 꼴랑 물렸다고 저는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전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면서 3천 원까지 빠지면은 3만 원까지 빠진다면 더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올 때 10만 원대 그냥 팔아내면 되는 기업인데 그럼 뭐가 무서워요?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시고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더 사버리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한 50%까지 늘린다 생각하고 3만 원을 기다려보자.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대로 그냥 올라가면 수익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만 가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신을 조금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캠시스입니다. 캠시스를 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7%라고 합니다. 어떻게 탈출할까요? 하고 이제 벌써 울고 있잖아요. 보세요. 뭐 이런 울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상담을 해요. 아니 이미 벌써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저렇게 괴로운 분하고 무슨 상담을 해요. 우리가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울고 있어갖고 다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정신력 싸움입니다. 그 정신이 내가 깔끔하지 못하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강의를 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호랑이 잡는 법을 앉아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한 달 동안 앉아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호랑이를 그려놓고 거기에 벽에다가 호랑이를 창으로 찌르는 연습을 하고 해서 우리가 잡는 연습을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호랑이를 직접 만났더니 어때요? 그냥 우리가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버버버버 하고 있으면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면은 배운 게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지식 싸움이 아닙니다. 마인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해요. 돈 날리면 어떡하지? 내 피 같은 돈 벌고 싶은데 돈이 욕심이 나다 보니까 잃는 것도 너무 괴롭고 벌고는 싶고 그러니까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저울질 당하면서 마음이 그냥 헐렁벌렁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담을 하고 무슨 전략을 짜겠습니까? 이분은 지금 뒤에 우자, 저 유유죠. 눈물 흘리는 저 모양부터 일단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저게 없어야 상담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캠시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나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이 기업도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바이오 모듈,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EV 산업 이런 것들도 하고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건 이제 중단 처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흑자를 다시 또 내기 시작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래쪽이다 싶어 사신 거는 괜찮았고요. 더 내려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누구나 물릴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입니다. 저도 물려요. 지금까지 안 물리고 수익 내본 적은 없어요. 사자마자 수익 내본 거 저도 10번 매매하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100번 매매하면은 제가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자마자 수익 난 경우는요. 나머지 90번 다 물렸어요. 많이 물릴 땐 반토막도 납니다. 반토막 나가지고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고 올라갈 때 수익 내버린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린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물려가지고 나중에 수익 나면 그게 물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거는 물린 겁니까? 투자 실패입니까? 뭐가 물린 건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캠시스 지금 떨어진 거예요. 괜찮습니다. 빠져도 괜찮아요. 안 망해요. 결국은 추가 매수만 정신 차리고 하시면 되거든요.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아무 데서나 섣불리 해버리게 되는데 정신만 차리고 추가 매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할까요? 적어도 이 바닥을 만들 때 시장이 다 빠지고 더 저점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좀 발생될 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한 900원에서 한 1,000원대쯤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재무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서 아마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늪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늪이 있다면 주가가 좀 더 빠질 텐데 그럼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고 그러면 잘 버틴다면은 그때 또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죠. 버티거나 좀 더 빠지거나 어쨌든 1,000원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게 될지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심호흡 하시고 조금 이렇게 정신 수련을 좀 하고 계세요. 다음번에 캠시스를 1,000원에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는 저렇게 눈물 흘리는 시청자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기업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밑에서 자리만 잘 잡을 때 추가 매수만 잘 해보자고요. 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기 전에 유튜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랩입니다. Y랩을 15,2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너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해결 최선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젠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참 싶은데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정신 차려도 많이 고통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정신 차리면 괜찮습니다. 말하는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 뭐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우리 자 내가 지금 순두부가 있는데 이 순두부를 니한테 얼굴에 좀 던질 거야 하는데 아플 거야 하는데 아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마음 가져야 되는 정도. 순두부를 얼굴에 던져봤자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부침개에 쓰는 두부. 야 이건 던지면 좀 착하고 감기면서 아플 텐데 좀 참아야 돼 하는 느낌이면 와 이건 좀 아플 수 있겠는데 그래도 한번 참아보지 뭐 하고 어떻게든 또 꾹꾹 참아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거의 야구 방망이 갖다 때린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야구 방망이 갖다 때릴 거네. 좀 참아라 이런 느낌인데 야 이건 좀 많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정신 차린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좀 남아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3년 좀 기억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Y랩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작년 7월에 상장을 했죠. 주가가 3년을 빠져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 3년. 그러니까 2026년쯤에 바닥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손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 상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자리에 잡아버렸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너무 떨어진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떨어졌냐가 중요한데 3년을 떨어져야 됩니다. 3년 뒤에 어디 있을까요? 5,000원에 있으면 감사합니다인데 뭐 3년 뒤에 1,000원에 있든 500원에 있든 일단 다 빠져야 뭘 할 수 있습니다. 다 빠지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시청자님이 이제 시간이 조금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물론 다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를 하고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손실 없이 나온다거나 수익까지 더 노려볼 수 있고 하는 그 전략은 짜볼 수는 있어요. 근데 3년을 내가 이대로 물려가지고 뭐 80% 박살나든 90% 박살나든 너무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라고 만약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반등 나갈 때 그냥 손들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아프긴 아플 겁니다. 다른 거는 아까는 별거 아닌 것들로 아파하셨고 이건 진짜 아픈 거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 3년.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해드리고 있죠. 돈도 못 버는 회사다. 신규 상장주 3년. 돈도 못 번다. 큰일 났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반등 나올 때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털어버리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이렇게 손실이 너무 아프거나 싫다고 하신다면 다 반등 나와봤자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아프다 싶다면은 시간 투자 3년 하셔라. 3년 뒤에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략 짜서 손실 없이 나오는 방법을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은 현금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물려가지고 고통이라면 현금을 절대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종목 사시는데 쓰지 말고 Y랩을 위해서 비축해 놓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롯데이노베이트 39,900원에 10%입니다. 롯데이노베이트를 39,900원에 10%요. 10%요. 뭐 일단 뭐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뭐 물론 매수한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 정도야 뭐 다들 이 정도 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쯤 조금 더 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살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더 산다라는 개념할 때 고민하셔야 되는 게 롯데이노베이트만 보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할까요? 요즘 시장 좀 어때요? 안 좋죠? 네, 시장 안 좋은 게 끝나야 돼요. 롯데이노베이트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시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은 게 끝이 안 나면 얘도 계속 빠져내려가는 거거든요. 시장이 우선입니다. 모든 걸 할 때 있어가지고 시장이 우선이에요. 내가 오늘 세차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세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그 내 마음과 내 차 보니까 좀 더럽네, 세차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내일 비 온다라는 이야기는 좀 별개의 이야기고 어느 게 우선인가 하면 내일 비 오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 직장을 갔는데 나 오늘 그냥 갑자기 기분이 나빠. 나 갑자기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 때려치우고 나 지금 갑자기 파스타 먹으러 나가야 되겠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회사 생활 못 하겠죠. 그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건데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단체 큰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노베이트, 네. 롯데 이노베이트가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2,500개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2,500개 기업 중에 하나인 것뿐이지 지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좀 더러워 보여서 세차하고 싶다, 추가 매수하고 싶다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시장이요. 예. 그럼 시장 지금 다 빠졌나요? 하면은 아직 다 안 빠진 것 같거든요. 아직 다 자리 잡고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지금 이제 자리만 시장이 잘 잡아준다면 현재 얘가 내려와 있는 주가는 이 종목으로만 본다면은 지난 전저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가긴 해요. 23,000원이라는 이 자리가요. 이 종목만 본다면요. 그러니까 내 차가 좀 더럽다면 세차하기 참 좋은 상태긴 한데 뭐가 온다고요? 내일? 세차를 하기 내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세차하면 진짜 기분이 째질 것 같긴 한데 내일 비가 올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이해가 되세요? 매력적인 네.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리 잡는 동안에 시장이 다 빠지는가 한번 확인하고 다 빠지는 그 즉시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23,000원짜리가 되었든 시장 빠져내려가면서 좀 더 내려가면 어때요? 추가 매수할 건데 어차피 네. 매수를 할 건데 싸게 더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2만 원, 23,000원이 되었든 21,000원이 되었든 그냥 빠지면 시장 다 빠지고 네. 난 다음에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그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추가 감사합니다. 매수를 나중에 한다 생각하고 회사는 괜찮으니까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하나 궁금하세요?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 TCC요. TCC요? TCC 네, 그게 한 80% 되고 TCC 스틸요? 네.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한 5만 한 2천 원 선됩니다. 52,000원의 비중이 80%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뭐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습니다.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이 회사는 진짜 잘 나갈 거고 돈도 많이 벌 거고요. 괜찮을 건데 시청자님은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아, 너무 비싸게 샀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이 네. 주가가 올라갈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잘 나고 이 회사 회장님들 돈 잘 벌 것 같아요. 이 회사 이사님들 돈 잘 벌 것 같아요. 이 회사 직원들 앞으로 유망합니다. 괜찮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내 자녀 또는 내 손자 손녀가 TCC 스틸에 지금 취업한다고 하는데 회사 어떻습니까? 하면 우와 축하드립니다. 경축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랑 별개로 주식을 사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 잘 되는 거랑 나랑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10,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잘 되면은 돈을 벌든 안 되더라도 돈을 버는데 50,000원에 들고 있는 사람은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범주보다 훨씬 아주 극도로 몇 배, 몇십 배는 잘 돼야 돈을 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돼가지고는 TCC 스틸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요 아래쪽에 코로나 이전에 아래쪽 10,000원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50,000원, 70,000원까지 5, 6배, 7배까지 그렇게 올라온 정도의 저력을 앞으로 낼 수 있을까 하면은 실적이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가만 대여섯 배 뻥튀기 돼버린 걸 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청자님의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제가 상담할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응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반등시 탈출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자님 80%나 샀기 때문에 20%의 현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완전 100%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건 탈출이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청자님은 기적을 바라야 됩니다. 저도 기적을 기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4만 원 이상 올라올 때 비중 줄이시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거 안 줄이시면 탈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4만 원 이상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게 그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이상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났구나 생각하고 비중을 줄이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면 그냥 2만 원대나 15,000쯤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 상담이 참 안타깝죠. 고점에 사시고 비중도 많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점에 사시지 마시고 비중도 최대한 많이 싣지 마세요. 그래야 상담하기가 좋아지고 대응도 쉬워집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